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예측하며 읽기와 토의에서 2단원 토의하기를 배우겠어요.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토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교과서 공부할 거예요. 자, 교과서는 여러분들 182쪽을 펴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여기서 좀 어려운 말 나왔죠. 합리적이다. 토의를 하는 목적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거든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근데 그럼 이치에 맞는 게 뭐죠? 자연의 이치, 뭐 인간의 이치에 맞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이다.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과 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주제는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러면 소단원 열기에서 세 사람의 대화를 볼까요? 지우가 진이에게 말했어요. 영은이 생일 선물로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러자 진이가 모자를 얘기하죠. 비싸지 않고 예쁜 것이 참 많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모자 어때? 그러자 지우가 영은이는 모자 많던데 모자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때 승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영은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새 음반이 나왔던데 그걸 사주면 어떨까? 그러자 지우와 진이가 모두 찬성을 하죠. 아, 그거 좋겠다. 역시 승민이. 자, 이렇게 지우, 진이, 승민이는 모여서 토의를 한 거예요. 토의 주제는 영은이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은 보통 생활 속에서 이런 토의 경험이 많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한 경험을 한번 말해 봅시다. 자, 언제 다른 사람과 토의해 봤어요? 아, 토의 그러니 좀 어렵죠? 그럼 의논. 누구랑 의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의논했어요? 마지막으로 의논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언제 다른 사람과 의논했었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사람과 의논했습니다. 누구랑 했을까요? 반 친구들과 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비속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친구들이 비속어를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자, 볼까요? 반 전체가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 괜찮죠? 친구지만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친구를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면 비속어 같은 그런 나쁜 말들을 쓰지 않게 되겠죠? 좋은 결정을 했네요. 자, 이런 게 바로 토의예요. 자, 토의가 뭔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토의의 뜻. 자, 토의의 뜻은 자,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다. 자, 선생님이 협력적인 말하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여러분 토의와 비슷한 게 있어요. 토론. 초등학교 때 토론 많이 해봤죠. 근데 토론은 토의하고는 좀 달리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말하기였어요. 그래서 토론이 서로 대립하는 말하기라면 토의는 협력하는 말하기예요. 그래서 절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지 않고요.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서로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토의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토론보다는 토의가 훨씬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그런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협력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토의는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와 미래 사회에서 토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미래 사회를 우리가 융합과 창의성의 시대라고 하죠. 융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가지 역량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려면 보통 6가지에서 7가지의 역량, 능력이 필요하대요. 물론 이제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융합되어 있는 융합 시대. 그다음에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혼자의 창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소통해서 가치를 더 높여야 되겠죠. 창의성의 가치도. 이럴 때 소통의 도구가 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토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코로나19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해결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하냐? 토의 참여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토의 참여자들은 토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회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의하는 사람들, 토의자. 그다음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사회자와 토의자만 있어도 토의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다 토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청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 청중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토의에서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회자는 토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시작과 토의 진행과 토의 마무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토의가 시작하기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사회자예요. 토의 주제가 무엇인지 안내해야 되겠죠. 토의 주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토의 참가자들을 소개해줘요. 그 다음에 토의 진행 절차를 안내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토의마다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큰 흐름은 같지만 조금씩 변형돼서 토의가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토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안내해주는 것을 사회자가 합니다. 자, 그러면 토의자들이 막 자기 의견 발표하고 의견 교환하는 토의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요. 그때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토의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해요. 자, 토의 참가자, 프로미 학생 말해주세요. 이렇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토의 내용을 요약해줘요. 그러면 청중이나 토의자들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청중들의 토의 참여를 유도해줘요. 청중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요. 근데 중요한 역할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토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토의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의가 끝났음을 선언해줘요.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되게 멋진데요. 사회자 역할 중요하죠. 자, 토의 참가자들, 토의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토의자들은 토의 전에 토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토의 주제를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오고 자료도 찾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토의할 때는 토의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토의자와 청중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토의자와 청중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토의자가 합니다. 자, 누구의 인물, 청중이 있었다라는 것은 잘 몰랐죠. 토의에 청중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 자, 청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청중들도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좋은 방법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토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토의 주제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들을 토의자에게 질문을 해요. 좀 더 알고 싶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청중도 큰 역할을 하네요. 토의자들이 의견을 말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줄게요. 토의자들은 내 의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돼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안 되고 또 너무 길게 설명해서도 안 돼요. 간결하게 해야지 듣는 사람에게 요점이 잘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토의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해결 방법을 말할 때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근거라 한다고 했죠. 적절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어, 토의자들이 지녀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적절한 근거 제시하기, 그리고 간결하게 말하기, 명확하게 말하기. 두 번째, 자신의 의견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내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내 의견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토의에 참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무시하거나 또 내 의견이 갑자기 아니라는 그런 맞지 않다라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막 감정적으로 화난 목소리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토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물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의 장단점을 판단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또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토론보다는 토의가 한 수 위인 소통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 사회자도 인간인지라 어떤 토의자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그 입장에 편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해야 되고 토의가 진행될 때 잘못하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벗어나지 않게 바로 잡는 그런 진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토의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하기. 지금 토의자는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 사회자가 지켜야 할 일점입니다. 자, 그러면 토의 순서, 토의 절차를 선생님이 안내해 줄게요. 토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회자가 먼저 토의 주제를 제시한다. 토의자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토의 절차를 안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의자가 자신의 의견들을 각각 발표한다. 세 번째, 토의자끼리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해 간다. 네 번째, 청중의 질문을 받고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토의가 마무리되죠. 사회자가 토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토의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토의 절차는 이 5가지 절차를 보통 가르칩니다. 여기서 살짝 변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틀은 이 5가지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수업은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설명해 보세요. 토의가 뭐지요?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이제 협력적인 말하기. 여러분들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말을 했으면 선생님이 70점 줄게요. 70점. 100점짜리 정답은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나요? 3사람이요. 누구죠? 3사람 이상이 돼야겠죠. 자, 먼저 어떤 사람? 사회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의 참여자, 토의자라고 하죠. 토의자. 토의자는 한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보통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자, 토의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중. 그렇죠. 잘했어요. 자, 사회자가 사회를 볼 때 유의할 점이 뭔가요? 그렇죠. 중립적인 태도. 맞아요. 중립적인 태도. 또 하나. 토의자들이 주제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잘했어요. 여러분들. 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 학급이 토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교과서 들고 다시 만나요. 안녕!